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에 투자할 기업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부 복원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다시 확전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까지 공격 가능한 미사일을 허용한 가운데 러시아는 3차 대전에 대한 언급까지 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지금 볼 때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11월 19일 화요일 마켓나우 일부 이슈레다로 본격적으로 문을 좀 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호 이사,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보신 대로 첫 번째 오늘 준비한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인데 농기계라는 말이 있어서 아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농기계를 가져오셨는지 박근호 이사님 통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이슈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가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취임을 하면은 하루 안에 그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그쵸. 이제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대선 때 계속 나온 얘기인데 어떤 의미였냐면은 바이든이 임기 2년 동안 못한 거를 나는 하루면 끝낼 수 있다. 이것을 좀 약간 어필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과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남자분들 이렇게 싸움할 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누가 좀 약간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좀 누가 이렇게 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티격태격 하는데 실질적으로 싸우기 무섭고 누가 좀 나와서 강하게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좀 미국이 나서서 좀 싸움을 좀 말려서 이제 종전을 하게 해주면 그렇죠. 좋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끝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명분이 이제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 그 부분이 좀 약간 각자 입장이 좀 다른 거긴 한데 미국 쪽에서 그 전쟁을 끝내라는 것은 이제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러시아가 갖고 간 땅은 우크라이나 니네가 좀 양보를 좀 해라 이런 좀 느낌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억울해서도 못하겠다라는 뜻인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불안한 게 미국과 유럽의 이 원조가 끊기면 사실 단 하루도 전쟁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맞는 해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취임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긴 합니다만 그 부분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리스크고 그다음에 뭐 재건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주는 사실 사골처럼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건 비용을 누가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세계은행에서 작년인가요? 발표를 좀 조사를 했었었는데 약 한 1,000조 원 정도가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1,300조를 또 부르고 있죠. 근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처음에 이제 원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거, 대출. 그다음에 투자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정해지든 간에 뭐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재건주들도 실질적으로 그 지금 좀 약간 센티멘탈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기는 힘들고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폴란드 쪽으로 우회를 해서 어떤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가장 이 이슈를 봐야 되는 이유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테마는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테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북 관련주, 남북 회담, 북미 회담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막 10배씩 오를 때 업데이트가 됐었죠. 어떤 식으로 됐냐? 1차 회담, 2차 회담, 3차 회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주가가 퀀텀 점프를 하는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이 이슈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회담이나 종전 협상이 업데이트가 계속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이 이슈는 뭐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점점점 어떻게 보면 다가오고 있는 테마죠.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다양한 측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한번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좀 짚어볼 그런 이제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크라 재건주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고은별 앵커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주가의 급등세가 이어졌었고요. 투자 경고나 주의 종목을 받은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 전일 1%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8,280원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SY 스틸텍은 이달 들어서 2번이나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금요일장 가격 제한폭 유지한 다음에 어제 역시나 1%가량의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TIM 같은 경우에도 최근 추세가 괜찮습니다. 다만 3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북미 시장에서의 좀 부진함이 실적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유럽 시장까지 공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G는 2%가량의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금요일장 24%가량의 급등세가 나왔었고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삼부토건은 이달 500원대였던 주가가 1,400원까지 치솟았다가 전일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5%가량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HD현대 건설기계도 3%가량의 주가 하락이 나왔지만 기관이 최근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전쟁 장기화 확전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경고나 주의를 받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변동성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업, 조금 더 눈여겨볼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고영크와 수고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박 이사님이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뭡니까? 일단 테마주 성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 기업의 내용을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근데 좀 약간 아닌데도 테마주를 그렇죠. 엮여서 뭐 주가 네. 올라가고 하니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제 나온 뉴스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에이큼스의 네네네. 러시아 본토 공격을 이제 허가를 하면서 좀 약간 찬물이 좀 끼얹어지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관련주는 좀 알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주 쪽이 뭐 삼부토건이 지금 가장 사실 대장주긴 하죠. 예전에도 대장주 역할을 이 이슈가 불거졌을 때 역할을 했었고, 근데 지금 현재 뭐 주가 조작 그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 좀 약간 리스크가 있어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농기계 쪽에서 TYM, 이제 동양 물산의 약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테마도 테마지만 사실 기업 자체적으로 볼 때도 지금 가격권은 사실 이렇게 큰 부담이 없는 가격권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방 산업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예. 우리가 그 뭐 다른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우리가 두산 로봇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의 전방 산업이 협동 로봇인데, 협동 로봇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방 산업의 크기가 1조 원 조금 넘거든요. 네네. 그걸 지금 몇십 개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이제 나눠 먹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전방 산업의 크기가 작거든요. 뭐 기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농기계 산업의 전방 산업의 크기가 1년에 200조 원이 넘거든요. 230조 원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1등이라고 하고 기업만 보면 사실 대동이라는 기업이 더 좋죠. 대동, 그다음에 TYM, 동양물산, 그다음에 비상장인, LS 엠트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 농기계 기업들인데, 이게 전 세계 글로벌에서 마켓 쉐어를 보면 좀 약간 미미합니다. 2%가 채 안 되는 상황이에요. 1%가 좀 넘는데. 그만큼 외국 기업들이 좀 약간 꽉 잡고 있죠. 미국의 이제 존디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쿠보타 같은 기업들이 어떤 40% 이상의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약간 그렇다라면 그 틈새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좀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 파고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하면 그 존디어나 쿠보타 같은 기업은 굉장히 큰 자동차만 만드는 기업들이고, 우리가 이제 뭐 건설기계 쪽으로 봤을 때 밥캣처럼 조그만 걸 만드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동이나 어떤 TY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검색을 해도 나오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점령한 지역의 농기계를 아주 그냥 다
러시아 쪽으로 싹 쓸어서 갔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농기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무래도 그 농업 국가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물론 에너지 쪽에서도 굉장히 좀 약간 강세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재건이 됐을 때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와서 TYM 기업과의 어떤 만남이 있었다라는 점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이런 그 농기계들이 한참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을 때가 있었죠. 바로 코로나 때였었는데 코로나 때 미국에서 하비 파머라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 못 가니까 이런 소형 농기계들을 구매를 해서 취미로 농업을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뭐 대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TYM도 마찬가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은 좀 약간 양사 모두 다운이 됐긴 했습니다만 TYM이 좀 약간 실적이 더 다운이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동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자체 브랜드로 해외를 좀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TYM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화장품 OEM 같은 거 얘기하듯이 주로 인도의 이제 마인드라 같은 기업의 농기계를 대신 생산해주면서 자체 브랜드가 좀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약간 매출이 다운이 됐고 이번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유럽 쪽이 좀 많이 약한 편이에요. TI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럽의 신규 법인을 차려서 유럽 쪽을 공략을 하겠다라고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어필을 좀 했는데 아무튼 정리를 좀 하면 네. 대동도 마찬가지. 대동은 거의 1조 원 가까운 매출이 나온 기업이고 TYM도 잘 나오면 1조 원 근처까지 나오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뭐 양사 모두 2천억대에 머물러 있어서 굉장히 좀 그러게요. 기업도 저평가고 우리가 이제 농기계 하면은 좀 약간 그 굴뚝 산업 같은 과거의 어떤 산업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이제 농기계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우크라이나 재건 외에서도 기업적인 관심을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 전장이 뭐 전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곡창 지대죠. 뭐 죄다 다 평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투 양상도 참호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 봤을 때 이제 재건이 되면 우리는 이제 도로 깔고 뭐 건물 올리고 집 짓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농기계도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될 테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긴급하게 또 필요한 게 이 농기계라는 점 이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게 아주 오늘 좀 신박하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주간에서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대장주인 SG 가지고 왔고요. 네.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들을 계속 좀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SG 다음에는 현대 에버다임, 에버다임 그다음에 SY. 근데 네. 다 종목들 잘 올라갔었고요. S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주가 동향이 좋아서 맞습니다. 중간 점검 겸 또 AS 겸 또 한 번쯤 다시 브리핑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네. 왔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아스콘은 이제 아스팔트 도로에 들어가는 네. 그리고 이제 부자재를 아스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슬래그라고 표현하는데 그 슬래그를 재활용해서 친환경 에코스틸 아스콘을 또 국내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친환경이다 보니까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재활용을 한 거잖아요. 제조 네. 원가가 낮고 내구성은 이제 뛰어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이제 에코스틸 아스콘을 세아베스틀로부터 독점 공급받아서 지금 국내에서 그렇게 도로 같은 거 지자체에서 도로 정비 사업하거나 이럴 때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기사를 보니까 올해 3월 달에 유럽의 최대 철강사로부터 10년간 4조 원 규모의 철강 슬래그를 무상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규모는 굉장히 큰데 여기서 방점은 무상 공급. 그러니까 이런 부산물을 폐기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폐기물 비용이 굉장히 세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그냥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그쪽에 있는 이제 국가에서 또 이렇게 도로 정비 사업에 또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올해 4분기 도로 실증 포장 테스트 후 내년 1분기부터 대규모 수주나 매출 인식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게 제가 SG가 이제 또 대장주격이다 내지는 또 실체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체 얘기 참 많이 하셨죠. 네네 에코스틸 아스콘 관련돼서 이제 특허를 인도네시아랑 인도, 우크라이나 이 세 군데에서 특허를 취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달에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도 설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아스콘 공장 또 인수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런 철강 부산물 슬래그가 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이제 재건하거나 그럴 때 이 에코스틸 아스콘 이제 공급이 또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주가 흐름도 잘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구간만 한 번 더 체크를 좀 도와드리자면 지금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쌍봉 구간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런 쌍봉 구간대에서는 중요한 게 업황이 살아있느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딱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 또 수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11월 달 강한 또 매수세와 거래량이 한번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변곡 구간이고요. 예. 현재 이제 월봉상 흐름 봤을 때는 지금 N자 파동으로 흐름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세 상승이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5,000원 부근대까지 지금 상단 매물대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 보고 있어서 단기에서 스윙 관점으로 여전히 흐름이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SG 계속 사실은 우크라 재건주 할 때마다 뭐 대장주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거론이 됐던 종목이고 주가도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